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17명이라는 무더기 확진이 발생한 러시아 선박의 국내 접촉자는 모두 1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가 당초 2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혔는데 명단이 중복돼 접촉자 수가 계속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 감천항 러시아 선박과 관련한 추가 확진자는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접촉자는 1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후까지 접촉자를 211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접촉자 수를 조정했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수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건데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원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격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한다 손 치면은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 고위험군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마련되어 있는 그 격리센터로 접촉자 가운데 3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12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남아있어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음성 판정을 받고 배 안에서 격리 중인 나머지 러시아 선원들도 문제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러시아 선박 두 척에는 각각 5명과 20명의 선원들이 남아있는데 이미 배가 오염된 만큼 배 안에서의 추가 감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외국인 선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부산 신항에서도 동남아 국적 선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방역당국의 조치는 허술했습니다. 항만 방역의 주체가 되는 부산 검역소엔 역학조사관이 1명뿐이었고 확진자를 이송할 구급차도 없었습니다. 원래 검역소에서 이송을 하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에는 되어 있지만 지금 부산항 검역소에는 구급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이 부산항 입항 선박에 대한 승선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뒤늦은 조치란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이번 러시아 선박 감염 사태로 항만 검역이 얼마나 허술한지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항과 달리 항만은 선원에 대한 자가격리나 진단검사 없이 입국을 허용한다는 점인데요.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 선원들이 시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선원 대규모 확진 사태는 전자검역이라는 허술한 항만 검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공항 검역과 달리 항만 검역은 너무나도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부터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2주 동안의 자가격리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항만 내 외국인 선원은 자가격리 앱만 설치해 증상 유무만 자가진단하고 배에서 내려 입국할 수 있습니다. 공항, 항만 둘 다 특별 입국 절차인데 공항은 자가격리와 검사를 하고 항만은 사실상 아무 조치가 없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사의 승무원과 같은 수준의 분들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본국 귀환이라든지. 이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 선원들은 시내 곳곳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러시아 사람들 왔다 갔다 했지 사실. 그래가 주인이요 마스크 여기 마스크 안 끼고 내가 너라고 마스크 안 끼고 그러지 마라. 회 사람들이 선장들이 검사를 다 한다요. 오늘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어디 선원입니까? 내가 러시아 선원인데.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외국에서 오면 자가격리를 시키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배 안에서 그냥 있게 해야지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부산시 보건당국은 평일 하루 100에서 300명, 주말에는 1000명이 넘는 외국인 선원이 특별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물류관문인 부산항 특성상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단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배를 타고 오는 선원의 경우에는 검사 없이 바로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부산과 같이 선원이 입국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사회가 큰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실제 일선병원에서는 외국인 선원이 코로나 검사도 받지 않고 내원한다며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검역당국의 안일한 코로나19 대응이 항만 내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던 진주 아파트 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이 된 것인데요.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인득은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항소의 주된 이유였던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간의 정신감별을 바탕으로 안인득의 피해망상이 매우 뚜렷하고 주변인을 의심하는 관계망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정신병이 범행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이전부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또한 검찰이 주장한 계획적 범죄는 심신미약 상태와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심신미약은 곧 감형이라는 공식이 안인득 항소심에서도 적용된 것입니다. 유족들은 오열하며 그대로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추후 협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항 문제에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부울경 주민을 위한 신공항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신공항에 대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신공항은 바로 부산과 울산, 경남 주민들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되는 동남권 신공항은 부울경 주민들이 주요하게 쓰게 되는 그런 동남권 신공항이다.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미 공항이 확정된 대구 경북은 관여를 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예정인 국무총리실 검증단의 발표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증 결과가 갈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발표 전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후속 대책은 가덕 신공항을 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로 자신이 구상하는 스마트 산단과 동남권 메가시티가 바로 24시간 물류 흐름을 떠받치는 공항이어야 함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항공 화물 운송을 할 수 없는 공항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 점은 함께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물류는 확산되면서 24시간 공항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 울산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평가하는 데는 8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해 재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KNN 진재훈입니다. 경제 침체에 감염병까지 겹쳐서 정말 힘든 2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분기는 더 어렵다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지역 기업인들은 오는 3분기를 20여 년 전 외환위기 때만큼이나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표되는 경기 지표마다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지난달 부산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7.7%가 줄어 201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고용도 마찬가지. 지난달 부산과 경남 고용률은 각각 2.0%포인트와 1.2%포인트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키웠습니다. 지역 제조업은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3분기라고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부산 상의의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경기 체감은 땅을 뚫을 기세로 악화가 됐는데 3분기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수치 역시 52포인트로 외환위기를 겪던 98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올 상반기 수주의 어려움을 겪은 여파가 본격화되는 때문으로 보이는데 대외적인 요인의 악화 역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등의 지금 악재가 겹치면서 그 실무 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역 기업인들은 금융과 세제 지원 규모를 보다 늘려줄 것,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지원 문턱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낙동강과 바다는 지난 87년 하구뚝 수문이 생기면서 흐름이 막혔습니다. 이후 많은 어종들이 사라져갔는데 지난 4일부터 실험적으로 수문 한 개를 열자 뱀장어가 돌아왔습니다. 어종들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뚝 상류 4km 지점입니다. 미리 쳐놓은 낚싯줄을 끌어올리자 뱀장어 한 마리가 달려 올라옵니다. 빨리 올리. 강을 더 거슬러 올라간 상류 8km 지점에서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루 동안 잡은 뱀장어는 모두 15마리. 지난 13일에도 15마리가 잡혔습니다. 하구뚝이 생긴 이후 잇따라 이렇게 많이 잡은 건 33년 만입니다. 수문을 열자 회유성 어종인 뱀장어가 낙동강으로 거슬러 되돌아온 겁니다. 감회가 진짜 깊고 내가 근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고 내가 직접 하니까 젊을 때 그 기분이 감회가 깊다 이 말입니다. 지난 4일부터 수문 10개 가운데 1개를 열어두고 있는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생긴 이후에 포식성이 굉장히 강한 생태계 교란종 이 강준치가 하류를 사실상 점령했었는데요. 수문 개방 이후에 물고기들을 잡아보니까 강준치가 여전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누치와 치리, 메기와 점농어 그리고 장어까지 굉장히 많은 어종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 지역의 생태계가 꽤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왜 하구뚝을 여는 것이 중요하냐? 단순히 어민들 삶을 복원하는 그 이상의 강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동강이 살아나자 지류 생태계도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 학장천에서는 자취를 감췄던 제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개를 봤을 때 어머나 이 애가 얘 왜 여기서 나오지? 우리 요즘 유행가처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아니 정말 놀랐었거든요. 그런 개도 관찰하고 조개도 관찰하고. 한개 수문 개방에도 그 효과가 확인된 만큼 추가 개방과 실험 등의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KNN 주진입니다.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가 특별사법경찰권이 주어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조기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건의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확대하고 가정위탁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살 아이가 부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지 불과 열흘 만에 30대 남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A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부산시 좌동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를 달리다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은 뒤 100여 미터 상당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공채 시험장에서 관리감독부실로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한국남동발전이 결국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1일 치러진 필기시험에서 시험 감독자들의 관리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다음 달 중으로 1,900여 명에 대해 재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필기시험 이후 취업 관련한 SNS에는 일부 고사장 감독관이 전공시험 시간을 더 주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KNN 시청자위원회 6월 정기회의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참석한 시청자위원들은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다양한 주제의 기사들을 심층 취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러시아 화물선 선원 집단 감염과 관련한 신속한 보도를 높게 평가하며 행정당국이 제대로 마무리 지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당부했습니다.